이분 예전부터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우리 히릿들도 굉장히 반가워하실 분이기도 합니다. 상기된 저희 표정이 보이시죠?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타일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드디어 모셨습니다. 그렇죠. 드디어 타일러님. 만나게 됐네요. 그러니까요. 저희 채널에 나와주시면 너무 좋겠다 예전부터 생각하고 있었는데 감사합니다. 또 네. 이렇게 전에 나왔던 우태영 대표님 통해서 또 보고 계시죠. 타일러님 일단 유튜브 채널 다시 하신다면서요. 아, 그동안 운영을 안 하셨는데 어찌 된 건지. 이게 저는 일을 벌리는 거 굉장히 약간 좋아하는 성격이거든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하고 싶은 거 생기면 바로 실천을 하려고 그러는데 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미 시작한 거를 끝까지 안 하게 되는 그런 성향도 생긴다는 거죠. 네네. 근데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네. 아니 어디로 사라지신 건가요? 왜 이렇게 영상이 안 올라와요? 막 이러시니까 꾸준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으니까 한번 아직 포기를 못 하셨으면 구경을 한번 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응원해주세요. 계속 꾸준히 하고 싶어요. 좋습니다. 간단히 영상 올리셨는데 질문이 굉장히 많이 달렸더라고요. 그동안 너무 없었으니까요. 거기서 대표적으로 저희 채널하고도 또 어울리는 질문들도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사실 제가 타일러님을 가장 모시고 싶었던 이유이기도 하고 네. 제가 제일 우려하고 걱정하는 포인트인데 저희 채널에서 사실 말할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인간관계 커뮤니케이션 채널이다 그렇죠. 보니까 전문가도 아니고 그 분야에 아. 대해서 그래서 타일러님께 여쭤봅니다. 기후 위기의 현실 얼마나 심각한지 여쭤보고 싶어요. 어디부터 시작해야 될지를 모르겠을 정도로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데 모든 것들이 다 환경에서 우러나오잖아요. 네. 뭐 경제적인 거, 우리가 마시는 물, 먹고 있는 음식들도 만드는 이런 옷들도 심지어 이게 유기적인 어떤 물질로 만든 건 아니라고 해도 자연 환경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쵸. 기본 소재가. 이 시스템 자체가 점점 무너져 가고 있고 고치려고 하는 행동들이 그동안에 너무 없었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촉박해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30년 되기 전까지 꺾어서 줄여나가야 되는데 한 번도 그런 거를 줄여본 적이 없어요. 인류로서. 그래서 엄청난 과제를 앞두고 있는데 이런 네. 거를 고치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있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친구들을 떠나서 살아있는 우리의 미래가 굉장히 위태롭거든요. 몇 년 안 남았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몇 년 안 남았다는 게 어떤 얘기냐면 파리 협정에 의해서 우리가 2도의 평균 상승치를 넘지 않으려고 약속을 네. 한 부분이 있어요. 네네. 2100년 전까지는 안 찍는 걸로 약속을 했는데 속도가 너무 빨라요. 평균 온도가 2도를 찍으면 이건 이제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2050년 전까지 찍어요. 그러면 해수면 상승도 있고 여러 가지 자연 현상이 생기니까 군산이나 보령이나 해발도가 낮은 지역이면서 거기서 농사도 많이 짓고 공장도 네.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인프라도 사실 이제 수면 아래에 있는 거거든요. 침수가 돼요. 그래서 국제공항, 뭐 영종도 다 침수가 되고 그 옆에 있는 항구는 당연히 침수가 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 대한민국 경제가 무역하는 걸 위주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네네네. 여기서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 무조건 무역을 해야 되는 나라에서 살고 있는데 그런 인프라 자체가 무너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잘 살고 싶으면 꼭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하고 있어야 되는 시대가 됐어요. 어느 날 태풍이 치고 왔는데 원래 홍수 피해 없는 지역이 엄청난 홍수 피해가 있는 거예요. 항을 원래 운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일주일 동안 운영을 갑자기 못 하는 거고 그리고 이거 점점 빈도가 많아지면서 비용이 커지고 물가가 오르고 이런 미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와, 고물가가 올해 작년부터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네. 이게 지금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네, 수도 네, 있고 맞아요. 요건 이제 시작일 수도 있겠다. 맞아요. 그 얘기입니다. 네. 먹는 거 이건 아, 훨씬 이건 더 심각한 심각하죠. 문제예요. 시리아 난민 문제가 굉장히 규모가 큰 문제였잖아요. 네. 시리아에서는 문제가 뭐냐면 곡물을 이제 러시아에서 수입하고 있었는데 가뭄이 확대되면서 수출을 안 하기로 한 거예요. 이 가뭄 확대가 네. 기후이기 때문인 건데 그래서 나라에 머물지 못하고 유럽에까지 이렇게 가려고 하는 난민 문제가 생겼는데 참고로 대한민국은 밀 자급률이 0.8%인 걸로 알고 있어요. 굉장히 필요한 곡물들이 많은데 이건 대부분 해외에서 가지고 오고 있잖아요. 네. 기후 환경이 바뀌면서 뭐 농사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가 된다든지 이런 거 아니라고 해도 결국엔 그걸 다 해외에서 가지고 오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해외에서 생기는 문제들까지 신경을 쓰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네. 수급이 안 돼서 식량난에 될 시달릴 수다라는 수가 거죠. 있겠네요. 네, 그때 코로나 때 네. 여러 나라가 뭐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생기고 소독제 같은 거에 대한 수요가 생기고 한꺼번에 그러니까
사재기가 많이 생기고 그쵸. 가격이 오르고 하는 현상이 있었죠. 근데 앞으로는 기후 위기로 인해서 갑자기 곡물 생산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뭐 식량 확보가 어려워진다든지 하면 여러 나라가 그거에 대한 경쟁을 동시에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러겠네요. 못 먹는 상황까지 안 된다고 해도 가격이 급등하는 경험을 앞으로 우리가 살면서 더 많이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저도 봤던 것 중에 기후위기에서 또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빙하가 녹으면서 그 안에 있던 다양한 바이러스들이 네, 맞아요. 제2의 코로나, 제3의 코로나 더 심각한 질병들이 또 발병할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 영구 동토층이라고 있잖아요. 시베리아라든지 캐나다 북부라든지 알래스카라든지 여기서는 항상 땅이 얼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영구 동토층이라고 하는데 거기 안에는 굉장히 유기물이 많이 들어있는 거죠. 폐하고 있는 몸이라든지 거기에 잠재되어 있는 것들이 박테리아라든지 아니면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이제 위험성이 있다고 하는데 네. 똑같은 현상으로 생기는 문제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영구 동토층이 녹으면서 그 땅 속에 저장되어 있는 메탄이나 네. 이산화탄소가 저장이 되어 있어요. 얼려 네. 있으니까 나가지를 못하는 건데 그쵸. 갑자기 이게 녹아버리면 대기에 배출이 되는 거예요. 오. 그러면 온실 효과가 더 되는 거잖아요. 피드백 룹이라고 하는데 계속해서 지구를 데우면 저장되어 있는 것들이 같이 나오게 되는 단계까지 가요. 그러면 되돌릴 수 없는 단계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얼마나 노력을 해도 이미 가동시켜 놨으니까 그 전까지 무조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이렇게 조급한 상황에 기후위기가 음모론이라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들, 진실들 무엇이 있을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과학계에선 그냥 99.9%의 사람들이 다 이게 사실이고 다 이제 증명이 됐다는 거를 이제 이미 판단이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비과학적인 주장을 하고 있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말자 하고 금지를 시키거나 이런 거를 하면 피해를 보는 기업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네. 이익 집단들이 있는 거죠. 기업을 넘어서. 이들은 이런 얘기를 좀 조장하고 싶겠죠. 이런 구조가 있다는 거는 좀 알고 출발할 필요가 있는데요. 과학적인 내용을 찾아보지 않고 이게 과연 사실인가라고 의심을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충분히 될 수 있는 현상인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개인으로서 기후 전체를 경험하기가 불가능해요. 지구의 평균 온도가 오른다고 오히려 눈이 내리고 있네?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 기후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그런 건데요. 그 제트 스트림이라고 해서 안정적인 기후가 있으면 북극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기온이 많이 아래까지 내려가지는 않아요. 그리고 따뜻한 기온이 엄청 올라가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구 전체 평균 온도가 올라가면 굴곡이 훨씬 더 심해져요. 이렇게. 그러면 갑자기 북극에 있는 그 차가운 공기가 아래로 확 내려오고 그 아래에 있는 따뜻한 공기들이 확 올라가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이게 이제 지구의 평균 온도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인 건데 기후위기 문제는 우리가 깨달은 지가 꽤나 오래됐고 안 지가 꽤나 오래됐는데 대응을 안 했을 뿐이에요. 네. 그렇군요. 너무 늦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이게 늦어지는 거는 지구의 평균 온도가 1.5도 올라오면 1년에 한 4억 명 정도, 그러니까 미국 인구를 조금 넘어갈 정도의 난민이 발생한대요. 2도를 찍게 되면 7억 명에서 8억 명 정도가 될 거래요. 만약에 3도를 찍게 되면 그런 대먹임 현상이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이산화탄소나 메탄가스가 배출이 돼서 속도가 가속화가 돼가지고 금방 4도를 찍어요. 그런데 4도를 찍게 되면 지구가 지탱해 줄 수 있는 인구가 어떻게 되냐면 최근에 자료에서 본 적이 있는데 네. 10억 명으로만 예상이 되거든요. 지금 80억 명이 살고 있는데 8명 중 7명이 죽어야지 인간이 생존을 할 수 있다는 단계까지 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6도까지 찍으면 지구상의 생명체 중에서 95%가 사라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너무 늦었다라는 게 없어요.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더 심각해질 뿐이니까 가능한 빨리 하자 이렇게만 생각을 해야 되고 굉장히 급하게 움직일 필요가 있어요. 일단은 사람이 완벽할 수가 없으니까 네.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면 되고 안 했다고 해서 자책하고 막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최대한 규모가 큰 거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렵지가 않거든요. 진짜 쉬운 거 몇 가지가 있어요. 집중해야 되는 부분은 규모 있는 거. 규모 있는 거 뭐냐면 내가 이거를 혼자서 하면 주변 사람들이 무조건 이거에 참여해야 된다. 이런 구조의 실천이에요. 첫 번째가 뭐냐면 투표예요. 정치적인 투표도 그렇고
조직에서 하는 거, 동아리에서는 다 포함돼요. 원래 우리가 투표를 하면 뭐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지? 복지가 어떻지? 뭐 교육이 어떻지? 이런 걸 고민해서 자기만의 의견에 따라서 투표를 하죠. 그쵸. 근데 이 고민하는 과정에 기후위기가 빠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이제 고민하는 과정에 포함시키는 것이 궁극적으로 정책이 수립되고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데 필요한 단계예요. 첫 번째는 투표할 때 기후위기를 고민하고 투표하기. 두 번째는 뭔가 이거 옳지 않다라고 판단해서 행동하는 거 있죠. 어느 나라에서 대한민국한테 되게 불리한 정책을 했다. 그러면 그 나라의 제품을 안 살 거야 할 때가 있었죠. 맞아요. 불매운동 계속 네, 하잖아요. 그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왜 기후위기 환경 문제가 되면 불매를 안 할까요? 소비 활동에 이런 평가 기준을 녹여봐야 돼요.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 친환경적인 제품을 사고 그렇지 않은 제품을 안 사는 행동. 가격만 보고 영양 정보만 보고 이러지 말고 한번 둘러보시면 FSC라든지 이런 친환경 인증이 찍혀 있을 수 있어요. 아닌 것도 있고 있는 것도 있는데 그러면 있는 걸로 사셔야죠. 이런 행동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기업이 인증을 받기 위해서 감사를 받아야 되고 더 효율적인 생산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이사회 쪽에서는 이게 중요하다라고 판단해서 그거를 박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은 곳은 우리가 문을 열어주고 협조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을 한 상태고 그러면 우리가 소비자로서 크게 규모 있게 끼칠 수 있는 영향은 친환경 소비, 인증된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거에 집중하고 그렇지 않은 거를 안 사는 것. 이게 두 번째 방법이에요. 네네. 세 번째 방법은 말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한국 문화는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이슈가 될 수 있다 하면 웬만하면 이제 안 건드리려고 하죠. 그쵸. 긁어서 불스름이 만들까 봐 안 건드리는데 이 기후위기 문제는 앞으로 경제적으로 잘 살 수 있냐 먹고 사느냐의 문제예요. 이거에 관심 없는 사람이 없어요.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얘기를 해서 이게 중요하다 다 같이 해야 된다라는 이 주장을 해야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를 깨닫고 아 맞다 그러네 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와요. 안 그러면 기회도 없고 함께 할 수도 없어요. 종합적으로 다시 말씀드리자면 세 가지 활동을 혼자서 하면서 크게 규모 있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 투표할 때 기후위기 문제를 생각해보고 본인 의견대로 투표를 하는 것. 두 번째, 가능한 친환경 제품을 선호해서 그렇지 않은 제품을 안 사는 것. 세 번째, 기후위기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을 때마다 그 얘기를 꼭 꺼내서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 이 세 가지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하시면 네. 규모 있게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고 행동을 하게 되고 좀 바뀔 수가 있어요. 결국에는 말씀하시는 포인트가 네. 우리가 다 같이 움직여야 된다. 이게 맞아요. 가장 중요하다는 굉장히 말씀을 중요해요. 들리거든요. 네네. 그러기 위해서 투표와 주변의 이야기를 하고 기업을 압박하고 이런 것들이 네. 그래서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우리 해립들 다 같이 한번 실천을 해보자고요. 이런 기후 위기에 대한 타일러님의 생각과 분석이 들어가 있는 책 두 번째 지구는 없다.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 책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신 히릿들은 타일러님 채널에 아주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링크 상단에 걸어둘게요. 꼭 넘어가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말씀 들었으니까 또 요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네. 그러니까 환경을 위해서 타일러님이 평소 실천하시는 것들이 궁금합니다. 뭐 다니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아마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뭐 텀블러를, 텀블러라든지 이런 걸 이제 들고 다니는 거를 네. 항상 하고 원래 방송국들이 이런 모습을 안 내보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 마시는 건 그쵸. 이제 안 예쁘고 하니까 네. 잡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더 아.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제 그런 식으로 제가 일을 하는 모습에 녹이면 주변 사람들도 그거를 같이 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뭐 그쵸. 하나의 예를 더 말씀드리자면 출판이나 출판물 홍보를 할 때 아, 네. 조건 내거는 게 있어요. 오. 친환경 종이 인증 중에 FSC 재생지 인증이 있어요. 네. 지속 가능한 형태로 운영되는 산림에서 그 종이를 가져왔거나 불법 벌목이 있지 않고 이런 거를 알 수 있는 인증이거든요. 다른 분 책이나 이런 거를 홍보해달라고 할 때 이거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고 없다고 하면은 죄송합니다만 이런 거 없을 경우에는 못합니다 하고 계약에 걸어놓거든요. 그리고 전자계약을 가능한 하려고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에서는 여러 법률상 전자계약서가 종이 계약과 똑같은 효력이 있다고 보장이 되어 있어요. 종이 계약이나 이런 걸 하면 오가야 되잖아요. 그쵸. 한 번만 이렇게 실수를 하면 다시 도장 찍어야 한다니 등기도 보내고 퀵도 보내고 10,000원 나가잖아요. 그쵸. 전자계약은 뭐 1,000원인가? 1,500원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 경제학적으로 얘기를 그렇죠. 했을 때도 기업 입장에서도 그러니까요. 그러네요. 저 같은 경우에도 뭐 보험사에서 이제 영수증이나 뭐 그런 거 받아보게 할 때 네. 전자우편 체크하는 란에 체크를 네. 하려고 노력하는 좋습니다. 편이에요. 네. 그러면 오히려 1,000원씩 깎아주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게 우리가 하나씩 바꿀 수 있는 거를 해보자고요. 다들 같이 열심히 하시면 돼요. 아, 그러니까요. 우리 선한 영향력을 인성이나 뭐 관계뿐만 아니라 이렇게 환경에도 우리 같이 살아가는 곳에도 펼쳐봤으면 좋겠네요. 네네. 사실 네. 이제 한국어로 책을 보고 있지는 않거든요. 아. 최근에 보고 있는 책들은 한국어는 마스터하셨다. 그렇지는 않은데 토론이나 이 말싸움에서 이기는 타일러님만의 비결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이게 무례한 말을 듣게 되면 화가 나더라고요. 음. 억울하고 감정적으로 이렇게 확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하는데